인생 최악의 투자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죠, 선배? 저도 있죠. 예. 네, 레버리지 상품이 가만히 가도 이 수수료랑 이 퍼센테이지 때문에 녹잖아요, 계속.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장기 투자를 하면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고 녹는 거를 계속 지켜본 거예요. 그거를 한 7천만 원 정도에 샀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정도에 겨우 판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때 나한테 조금 세게 한마디를 해준다면 잘 모르는 거 절대 사지 마라. 그 돈이면 차라리 삼성전자 사라. 어떤 유명한 투자의 대가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현명한 사람을 가장 빠르게 바보로 만드는 방법이 레버리지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일단 트럼프를 뽑은 이유는 이 사람이 그 1기 때도 그렇고 지금 2기 때도 그렇고 막 발언들을 보면 되게 미치광이처럼 하잖아요. 근데 주가 지수를 놓고 언제 이런 발언을 했는지를 쭉 체크해 보면은 저희 더중풀에서 네. 주목받는 시리즈 머니랩 팀을 모셨습니다. 일단 저희는 더 중앙 플러스 그러니까 유료 콘텐츠 채널에서 구독자 모집 담당을 하고 있는 머니랩 팀이고요. 이름에서부터 아시다시피 돈과 관련된 모든 걸 다루고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금, 뭐 대체 투자 자산, 원자재 뭐 할 것 없이 돈이 되는 자산이라면은 그 투자법에 대해서 항상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요즘 SNS에도 각종 네. 투자 정보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무료로. 네. 근데 이제 더중풀은 유료를 구독을 해야만 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 그렇죠. 돈을 내면서 머니랩을 봐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돈을 내면서 머니랩을 봐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말씀하신 SNS에 올라오는 정보들, 유튜브 정보들 믿을 수 있나요? 아마 대부분 믿을 수 없을 거예요. 그 정제되지 않고 팩트 체크가 되지 않고 뭐 심지어는 작전 세력과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방송을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혹하고 하는데 우리 머니랩은 항상 팩트 체크하고 가장 시장에서 뛰어난 그 전문가들을 인터뷰해서 독자들한테 전달하기 때문에 다른 데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희 그 콘텐츠를 보시면은 투자에 관한 인사이트는 가장 신뢰성 있는 콘텐츠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어쨌든 다른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다른 점은 저희는 어쨌든 취재를 하면서 매일매일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펀드 매니저들 만나면서 실제로 여의도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를 전달을 하는데 그러면은 일반적인 신문이나 일반적인 기사랑은 또 뭐가 다르냐 궁금할 수 있잖아요. 기사로만 쓴다고 하면은 취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한정돼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유료로 팔기 위해서는 길게 취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취재를 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기존의 신문 기사의 어떤 기사 선정이라든가 이렇게 모든 과정들은 이제 저널리즘적인 관점이에요. 저널리즘적이라는 관점이라고 하면 기사거리가 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 이제 머니랩 콘텐츠는 거기서 출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존에 썼던 그 기록은 다 과거에 대한 얘기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전쟁 이후에 반도체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반도체 주가가 하락하는 국면이라면 어떤 자산에 좀 분산해서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궁금증에서 출발해서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이런 측면이 기존 신문기사와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하고 직접적인 면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심스러우실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시리즈를 연재하실 때 지키는 원칙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일단 돈과 관련된 얘기는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정직한 표현들을 많이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편이고 특히나 이제 투자라는 건 사실 양면성이 있거든요. 어떤 기업에 호재가 있으면 악재가 있고 또 악재가 있으면 호재도 있기 때문에 늘 투자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다 생각하면서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워낙 장이 좋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호재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 AI 거품이라든가 이런 악재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악재와 호재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같이 다룰 수 있도록 그런 원칙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뤘던 기사 중에 생각하셨을 때 좀 대박이었던 기사 같은 게 있나요? 대박이요. 대박이었던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있나요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매일 대박을 치는 기사를 쓰고 있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머니랩을 보셨던 독자들이
이거 보고 돈 벌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예, 실제로도. 뭔가 되게 뿌듯한 순간들이 많아요. 그런, 네. 네, 굳이 어떤 콘텐츠를 좀 꼽자면은 저희가 주식시장의 호재를 다루기도 하지만 뭔가 문제가 많은 기업, 여긴 투자해선 안 되는 기업, 부실한 회사, 상장 폐지될 것만 같은 회사, 이런 것들을 2,600개 상장회사를 전수조사해가지고 독자들한테 이런 데는 투자할 때 주의하세요. 이런 이제 시리즈형 콘텐츠를 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홍범 기자가 쓴 파이어족 시리즈가 있는데 뭔가 젊은 친구들이 투자를 잘해가지고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다시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겪은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인데 이 부분도 역대급으로 구독자가 많았어요. 우리도 깜짝 놀랄 만큼 구독자가 나와가지고 야, 이 사람들이 역시 파이어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장 크게 보람을 느낄 때는 물론 저희 기사를 보고 돈을 벌었다 혹은 저희 기사를 보고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게 돼서 좋았다라고 말을 할 때 굉장히 뿌듯하긴 한데요. 저는 똑같이 젊은 투자자의 한 명으로서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특히 제 또래 이제 처음 주식 계좌를 트고 투자를 할 때 위험하게 시작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SNS에 올라와서 뭐 출처도 불분명한데 종목 추천을 하는 어떤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초창기에 내가 어떻게 투자를 평생 할 건지 세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파이어족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투자 시장에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해야 파이어를 할 정도로 높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느냐 혹은 꾸준하게 수익을 지킬 수 있느냐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쓴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은 그런 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경제를 다루는 기사들을 쓰고 있는데 혹시 투자를 잘하고 계시나요? 저희요. 저희도 부서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서로가 자산이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 안 까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예, 계좌 까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투자를 잘하냐 못하냐 이거는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팔아야 내 수익이지.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자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투자를 잘하냐 못하냐는 판단할 수 없고, 다만 투자를 할 때 얼마나 공부가 돼 있느냐, 얼마나 맞아요. 이 경제와 자산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를 깨우치면서 움직이고 있느냐, 저는 그게 투자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가령 앞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예상되면은 위험 자산 비중을 좀 줄이고, 오히려 금리가 이제 앞으로 풀리고 유동성이 많이 풀릴 것 같으면 그런 비중을 늘리고,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내 자산의 비중 관리를 하느냐 마느냐, 그게 이제 성공하고 있느냐 아니면 앞으로 안 봐도 실패할 것 같으냐,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팀 내에서도 각자의 성향이나 나이나 상황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성향은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투자를 하는 방식도 다른 경우가 많고 종목도 다른 경우가 많은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건 좋더라고요. 이제 제가 독자들한테 이렇게 투자해야 건강합니다, 이렇게 투자해야 벌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다 막 세배를 깔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부터 이게 정말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도 좀 건강하게 투자를 하려고 하게 되는 것 같고, 정말 지루한 얘기겠지만 그랬을 때 지켜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머니랩에 있는 기자들도 그런 기본을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다들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인생 최악의 투자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죠, 선배? 네. 저도 있죠. 예. 누구부터 얘기할래? 저 경험이 많으시니까 아. 선배 먼저 하시면. 아니, 네. 나는 경험이라기보다는 뭐 결과적으로는 최악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그 빌라를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빌라긴 한데 교통에서도 엄청 멀고 정보 자체를 할머니한테 이게 듣고, 거기 그쪽에 사셨던, 동네에 사셨던 할머니한테 듣고 투자를 했는데, 그거를 한 7천만 원 정도에 샀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2천만 원 정도에 겨우 판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신혼집 갖고 있었던 상황에서 팔리지도 않는 빌라를 갖고 있으니까 다주택자가 돼가지고 막 그 다른 대출이나 뭐나 모든 규제는 규제 다 받고 그래서 억지로 팔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투자를 했을 때 아. 항상 실패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장 크게 잃었을 때가 이더리움 2배 레버리지 아. 상품이 그걸 용감하구나. 샀다가 그걸 근데 그게 지식이 없을 때였어요. 두 가지 경험을 했는데 첫 번째는 정말 크게 깨질 때 이제 팔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에 쫙 빠지니까. 그러고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 가만히 가도 이 수수료랑 이 퍼센테이지 때문에 높잖아요, 계속.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장기 투자를 하면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고 녹는 거를 계속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저는 레버리지 투자를 했을 때 항상 실패했던 아. 것 같고 여러분들도 레버리지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레버리지는 꼭 집 살 때만, 예, 그때만 필요할 때만 일으키는 네. 걸로. 예.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때 나한테 조금 세게 한마디를 해준다면 잘 모르는 거 절대 사지 마라. 그 돈이면 차라리 삼성전자 사라. 저는 그 나중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유명한 투자의 대가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현명한 사람을 가장 빠르게 바보로 만드는 방법이 레버리지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야, 진짜 세다. 준비했네. 취재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경제 관련도 있을 거고 그 외의 사람도 있을 텐데 혹시 그분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투자 섹터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주로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나 뭐 이렇게 회계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시고 분석을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MBTI로 따지면 ISTJ 혹은 INTJ 뭐 이런 성향들의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끝은 J군요. 네, 그 J여야 하는 게 아니 J들이 저 피해요, 선배. J들이 좀 많아 보이는 이유는 어떤 자산을 어떤 비중으로 조절할지를 계속 계획을 해서 그런 투자 전략을 늘 펀드 매니저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에게 뭐랄까 권유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P인 사람도 일할 때는 J가 되지 않는가 하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진짜 딱 느꼈던 게 그 성공한 투자자들은 별로 불안해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전쟁이 나든 혹은 어떤 상황이 생기든 노이즈랑 노이즈가 아닌 것을 분리하고 좀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큰 충격이 와도 그거에 일일비하진 않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안정적이고 이런 위기 상황들을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실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MBTI로 여쭤봐도 돼요? 아, 저는 ENTJ입니다. 기자님은 저는 INTP입니다. 두 분 다 N이시네요? 그 의외로 투자 세계에는 N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상상력이 되게 풍부해요. 뭔가 특정한 사건이 생기면 이렇게 돼서 그게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쓰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맞아요. 저희가 PJ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찡하고 있었어요. 근데 P도 그 투자에서 되게 음. 좋은 MBTI예요. 그 P들이 지르는 걸 잘해요. 네, 일단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지르는 게 더 좋을 때가 맞아요. 많거든요. 네. 특히 부동산이 그래, 부동산이. 맨날 고민하고 있다가 못 사가지고 맨날 타이밍 놓치거든. 주식은 다음에 또 타이밍이 또 와. 근데 부동산은 한 번 놓치면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P들이 부동산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냥 멋모를 때 그냥 신혼 때 그냥 집을 확 사야지. 맞아요. 좀 떨어지겠지 이렇게 되겠지 하고 예. 사다가는 10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 중에 가장 취재하고 싶은 인물을 뽑고 그 이유를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난 이 사람으로 정했는데. 트럼프요, 선배? 저는 여기 있다. 전우 선생님. 네. 왜 그 두 분을 뽑으셨어요? 트럼프를 뽑은 이유는 이 사람이 그 1기 때도 그렇고 지금 2기 때도 그렇고 막 발언들을 보면 되게 미치광이처럼 하잖아요. 근데 주가 지수를 놓고 언제 이런 발언을 했는지를 쭉 체크해 보면은 지수를 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지수가 갑자기 확 떨어졌을 때는 갑자기 뭐 물러나는 태도를 보여가지고 기대감을 심어줬다가 또 과열돼 있을 때는 또 막 갑자기 미치광이 발언을 해가지고 확 꺼트렸다가 뭐 이런 측면도 있어서 이 사람은 도대체 그걸 알고 얘기하는 건가? 이제 그게 하나가 궁금한 게 있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저는 약간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두 사람이 그 드론 방산업체에 최근에 투자를 하기도 했고 그 방산 투자자로서는 되게 큰 손이에요. 그래서 왜 하필 이 그 드론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에서 이 두 사람이 이런 회사에 투자를 했을까라고 보면은 뭔가 미공개 정보라든가 아니 시세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심도 많이 들고 해서 꼭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 만나면. 네. 인터넷에 유명한 짤 중에 장기 투자의 길과 실제 장기 투자의 길을 비교하는 그런 밈 같은 그림이 있어요. 네. 우리가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평온하게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걸으면서 나는 괜찮아 하고 지나갈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길이 막 전쟁도 나고 막 정말 험난하게 팔고 싶은 마음을 정말 많이 참으면서 가야 장기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전원준 선생님 너무 유명하시잖아요. 이게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정말 좋은 우량한 종목도 금도 그렇고요. 장기 투자를 했다고 많이 알려져 계신데 돈이 있으시니까 여윳돈이 있으시니까 굳이 안 빼도 되니까 그걸 장기 투자를 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더 유혹이 많아요. 더 좋은 종목 있다고 알려주는 사람도 많고 지금 팔아야 된다, 조금 있으면 반도체 사이클이 꺾인다 이런 말들을 분명히 들으셨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듣고도 우량한 자산을 믿고 가져갈 수 있는 힘은 정말 이만큼의 시간을 버티신 분한테만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전원준 선생님께 어떻게 존버하셨는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한 30년 전에 쓴 주식 투자 뭐 첫걸음 같은 그런 책인데 이미 그때부터 아마존이나 그 미국 빅테크에 대해서 되게 관심 많으셨고 주식 시장에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는 게 저는 그게 더 신기한 거예요. 맞아요. 원래 아예 모르면 그냥 두면 돼. 어르신들이 그냥 네. 우량주에 사놓고 묻어두면 돼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메커니즘을 다 알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버티셨다는 게 상당한 신분 같아요. 마지막 이거는 좀 자주 들으셨을 멘트일 것 같긴 한데 종목 추천 좀. 아, 저희를 위해서요. 저희 주변에 3명. 그 저기 뭐야 이거 저기 나가는 건가? 나가는 형 안 나가는 형 2개를 주세요. 나가는 거면 삼성전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종목 추천을 해달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예. 왜냐면요 그런 거 추천 받아가지고 투자했다가 성공한 사람 잘 못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물고기를 잡아 달라는 건데 물고기를 잡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낚시터로 가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본인이. 왜냐면 삼성전자를 추천했을 때요, 삼성전자도 꼭지에서 사면 물려가지고 손실을 엄청 크게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회사도.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좋은 회사를 살 타이밍인가, 앞으로 전망이 괜찮은가, 이걸 늘 같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굳이 이 타이밍에 뭘 사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오늘 15일에 나간 머니랩 기사를 보시면은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구독 좀 해주세요, 제발. 네. 근데 티커 진짜 많이 알려주긴 하는데, 네 그죠. 네. 진짜로 머니랩에 나온 것만 투자해도 시장 수익률은 비팅해요, 실제로. 네, 네. 실제로. 네. 그렇죠. 이제 최선의 정보를 모아서 하는 맞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항상 이거 ETF 만들면은 잘 될 것 같다는. 아, 머니랩 네, ETF. 네. 올바른 투자를 위해서 이것만은 해야 한다. 혹은 하지 말아라 하고 해줄 만한 조언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그 시리즈로 썼던 그 주제이기도 한데 한국 주식 시장은 그 기본적으로 제조업 베이스로 돼 있어요. 제조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경기를 많이 타요. 그래서 사이클 산업이라고들 해요. 그래서 보통은 주식을 산다고 하면은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황 때 사서 호황 때 파는 거, 이런 식의 패턴을 이제 지금 꼭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반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호황이라 가지고 막 슈퍼 사이클이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때 뒤늦게 들어가서 물려가지고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되는 이런 일이 정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남들이 주식에 관심 없고 다 안 할 때 그때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 그때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미 사두신 분들은 지금 엄청 웃고 계실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은 나는 이미 틀렸나 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다음 기회가 늘 옵니다. 항상 와요.
그렇기 때문에 포모에 빠지실 이유가 없어요.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번 차 놓치면 다음 차 타면 되고, 그리고 반도체 놓쳤다 그러면 원자력 차가 있어요. 또 원자력 놓치면은 전력 인프라 뭐 이런 차가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주식시장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판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 두 번째는 이제 오랫동안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그냥 4848이라고 하잖아요. 그러신 분들이 수익률이 가장 낮아요. 전원주 선생님처럼 오래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다만 비중만 조절하는 거예요. 불황일 때는 많이 사고, 호황일 때는 좀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좀 적게 사. 그리고 떨어졌을 때도 꾸준히 계속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신 분들이 나중에 성공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선배 말씀에 너무 동의를 하고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이 조급함을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수익률이 안 좋은 케이스들을 보면은 현금을 하나도 안 남기고 투자하는 케이스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이 없이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너무 늦은 것 같으니까 몽땅 끌어모아서 뭔가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급한 마음에 큰 돈을 넣어놓으면은 마음이 안절부절 못해서 자꾸 팔게 돼요. 이게 3% 떨어지면 5% 떨어지면 손 떨리고 팔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금 보유를 안 해서 큰일이 생기면 사실은 모든 악조건들이나 악재들은 언젠가 끝나기 마련인데, 그러면은 그 떨어졌을 때도 담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 기업의 가치를 믿는다면 어차피 정상가를 회복할 거기 때문에 낮은 단계에서 점점점 사모아야 되는데, 현금이 하나도 없으면 그게 안 돼요. 근데 요새 최근에 좀 많이 보이는 트렌드가 현금이 없는 건 물론이고, 현금을 더 끌기 위해서 막 대출을 받거나 뭐 저기 현금 론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빌려서까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빌려서 투자를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을 가지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머니랩의 목표와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 구성원들이 항상 회의를 통해서 좀 공유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먼저 독자들한테 가장 믿을 만한 투자 정보를 드리자. 그러니까 워낙 믿지 못하는 정보가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머니랩에서 쓰는 기사만큼은 100% 믿을 수 있다. 예, 그걸 위해서 팩트 체크도 열심히 하고, 정말 그 훌륭한 그 분석가들을 우리가 인터뷰에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그리고 전문성 있는 컨텐츠를 독자들이 누구나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씹어서 이렇게 쉽게 전달하자. 그럴 수 있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는 한 가지 추가하자면, 머니랩이라는 브랜드를 들었을 때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저 섹터의 가장 정확한 기사가 저기에는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투자와 관련된 섹터가 너무 많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너무 많은데, 이거를 저희도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그런 걸 잘 하고 싶고, 독자들 입장에서도 이 섹터에 관심이 생겼는데, 혹은 여기 투자를 하고 싶은데 다른 데 가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머니랩에 가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이 드는 브랜드를 만드는 게 저희 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고 이제 머니랩에 입문하시게 되는 분들은 어떤 콘텐츠를 제일 먼저 보면 좋을까요? 일단 매일 나오는 기사를 다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매일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가장 정확히 읽으려면 오늘 게재되는 기사를 먼저 봐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연금 관련 시리즈를 저희가 쓴 게 있어요. 연금술사라는 시리즈가 있고, 올해부터 뭐 앞으로 쭉 반도체 섹터는 경기가 가장 그 좋은 섹터로 이제 꼽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 대전망 시리즈를 또 낸 게 있어요. 그것도 추천을 드리고, 미국 시장 관심 많으신 분들은 서학 타픽이라 그래가지고 국내 유수 자산 운용사에서 가장 많이 추천한 종목이 뭘까? 이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뭘까? 펀드 매니저들이. 그런 부분에서 미장 투자할 때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더주황 플러스라는 플랫폼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 저희 웹툰이나 이런 것처럼 단건 결제가 아니잖아요. 한 번 결제를 하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정주행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여의도에서 가장 주목을 받던 사람들,
혹은 가장 주목을 받는 주제들인 건 확실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산시장에서 가장 선도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말을 했었고 어떤 뷰를 가지고 있었고 그게 지금과는 어떤 부분이 같은지 다른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게 공부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자분들도 한 번 결제해서 가성비 좋게 이 정주행하면서 경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머니랩에서 다룬 여러 가지 투자 자산 종목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다룬 종목들을 독자들이 샀다면 수익률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코스피가 마이너스 10%로 하락했던 2024년 그때는 머니랩에서 소개한 것만 투자했더라도 플러스 10%가 났더라고요. 시장 수익률보다 벤치마크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줬다. 뭐 그런 의미인데 자산 운용사를 차려도 될 정도는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희가 또 언론인이다 보니까 이 종목 기사를 쓸 때 이 종목을 뭐 사세요, 파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진 못해요. 다만 뉘앙스적으로 아마 보신다면은 아 이거는 앞으로 전망이 좋구나, 이거는 살짝 좀 부정적이구나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잘 확인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다는 걸 확인을 하셨다면은 꼭 주변 분들한테 아 나 이거 보고 투자했더니 돈 좀 벌었어, 구독도 해봐라 이렇게 추천해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3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레버리지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포모 하지 마시고요. 4848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는 정말 저희가 밤을 새워서 고민해서 만들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섹터도 알려드리고 투자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평안한 마음만 가지고 구독해 주시면 정말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